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1,442명 발생을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00명 중반대가 나오면서 26일째 지금 네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가 3주 정도, 또 비수도권도 지금 단계가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가 2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 같은 조치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워낙에 지금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에 있던 그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워낙에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들로 인해서 이제 전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나타내는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지표가 이제 이동량이 느느냐 주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시 이동량이 점차 증가하려고 하는 양상이 이제 지난주에 보였고, 네. 수도권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한 1, 2주 기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 돼서 아직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뚜렷한 반전이 없다면은 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를 갖다가 통제하는 방법은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가장 급선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워낙에 이제 전파력이 강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감염이 되다 보니까 역학조사의 역량이 좀 이제 떨어지거나 충분치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QR 코드나 뭐 이런 안심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좀 잘 협조해 주시는 그런 것들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런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보면 지금 약간의 이제 양상이 다른 게, 이제 수도권은 20대에서 40대 이제 젊은층 중심으로 말 그대로 가족이나 지인 중심의 지역 사회에 이렇게 소리 없는 전파들이 위주라 그러면, 네. 사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약간 다중시설 중심의 이제 작은 집단 감염들 위주로 이제 감염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네. 수도권보다 사실 비수도권은 그런 방역 당국의 그런 역량이나 그런 그 인원들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예. 사실 비수도권은 사실 그 이제 위험도나 그 방역 당국의 역량에 따라서 일부 그 이제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고위험 그런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집합 금지나 아니면 단계 상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상당히 크게 늘고 있더라고요. 지금 3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병상 부족은 혹시 없을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을 줄여야 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방역 당국의 가장 큰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위중증 환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위중증 환자와 코로나19의 위중증 환자가 전부 다 뭐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나 이제 투석기가 필요한 그런 이제 중증 환자 치료 병상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수도권에는 그런 병상들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좀 많은 편이지만 비수도권은 굉장히 좀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지역별로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갑자기 뭐 여러 명이 생겼을 때에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우선순위, 그 치료의 우선순위들을 좀 잘 배분을 해가지고 그 중증 환자 치료 병상에서 치료할 사람과 이제 단순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할 사람들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좀 의료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좀 권한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좀 젊으신 분들, 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분들은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또 이제 그런 확보하는 것도 좀 용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수도권은 이제 증상이 없거나 이제 아주 경미한 사람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적극적으로 이제 입소를 하게 되고 또 네네. 그런 늘려가는 것도 이제 여유가 좀 있는데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치료센터를 만들 만한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런 그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거나 감염병 전담병으로 가야 되는 걸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경우가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입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또 더더군다나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차게 되고 그래서 비수도권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이제 이런저런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뭐 물론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그런 시설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감염자 수의 전체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생활치료센터든 감염병 전담병원이든 뭐 그런 병상이나 시설만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네. 운영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이제 담당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의료진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고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있는 환자들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최대한으로 그 환자 발생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그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방안들을 방역 당국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설도 시설인데 또 이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 뭐 이렇게 일부 뭐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네. 이런 뭐 병상은 지금 확보됐다고 발표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보면 그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한 상태고 네. 일부는 뭐 휴가나 아니면 자가격리 등으로 이제 이런저런 그런 의료 시스템에도 이제 부하가 걸리는 상황들이 지금 네네. 나서 지금 이렇게 1,000명 단위가 이렇게 한 달을 더 가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의료 시스템에 그런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조금 노력해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랑 이런 방역 당국의 그런 역학조사에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고생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이제 비수도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부산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매장에서 11명이 확진됐고 지금 방문객 진단 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또 초기 백화점 대응도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냐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7월 28일에 이제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고 뭐 7월 네. 29일에 이제 백화점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백화점의 그런 뭐 지금 행정 조치 자체가 뭐 늦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제 매장을 방문한 인원이 이제 한 7월 21일에서 28일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데 1,6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제 뭐 그 명단은 QR 코드 이런 걸로 확보가 됐지만 지금 300명 정도밖에 지금 그 검사가 되질 못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그 해당 그런 그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지금 저희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 방문을 하셔서 지금 검사를 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 내 감염도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직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또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은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피할 수 없고 근데 좀 덜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제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고요. 이제 회사에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가장 좋겠지만 출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 그러면 회사에 출근을 했더라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뭐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그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과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게 뭐 시차제 출퇴근이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에서도 그 이제 직원들이 서로 간에 많이 접촉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또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 전파력
전염성도 크고 또 돌파 감염의 가능성도 높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이제 뭐 최근에 미국 CDC에서도 이제 몇 가지 뭐 이렇게 정보들과 이제 이런 그 우려점들을 내놨는데요. 네. 보통 그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이런 수준이 한 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3명 정도를 감염시켰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연구 결과들은 델타 변이가 한 5에서 8 정도, 그러니까 5명에서 8명까지 굉장히 전파력이 높다. 뭐 이런 네네.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CDC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8명에서 9명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감염력이거든요. 이제 네네. 보통은 이렇게 그 전파력이 강한 거는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감염병들입니다. 예를 들면 홍역이나 뭐 이런 수두 같은 감염병들은 홍역 같은 경우는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18, 뭐 2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8에서 9면 거의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가까울 정도로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다른 사람한테 전파력이 그렇게 강하니까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도 조금만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으면 감염이 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백신 접종을 하면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백신의 효과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맞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의 면역으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저게 뭔지를 아니까 항체나 이제 세포 면역을 가지고 가서 바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100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100을 다 금방 제거해 버리면 나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백신의 효과인데 이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내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고 또 감염이 됐을 때 코나 구강 같은 이런 그 호흡기 깊숙이보다는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가까운 곳에서 감염을 잘 일으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가 들어왔는데 암만 노력을 해도 그 이제 코나 구강이나 이런 곳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충분치가 않으면 100개 중에서 한 50개밖에 제거를 못하고 50개는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증상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돌파 감염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파력이 강하고 굉장히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상 돌파 감염이 그 이전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잘 생길 수밖에 없고 방역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과거에 뭐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있어서 뭐 사적 모임, 뭐 인원 모임 제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백신을 접종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거의 다 백신 접종이 되면서 그 집단 면역 수준을 이루기 전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뭐 이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제한하기가 어려운 지금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접종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보다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델타 변이를 그나마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암만 열심히 해도 이 공기 감염되는 전염병들은 정말 확진자 옆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정도로 지금 전파력이 세다고 지금 미국 CD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중증화로 진행하는 확률이 10분의 1로 떨어지고 감염 확률도 3분의 1 이상 떨어진다고 지금 그럼 여러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때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백신 접종의 중요성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맞게 되는데 우선 접종 대상자들부터 이제 이번 주 예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 종류가 화이자나 모더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백신을 어떻게 맞게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지금 원래는 모더나가 네. 이제 그 일정에 맞게 충분히 공급이 됐다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화이자나 모더나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네네. 그에 맞는 이제 백신들을 지정해 줬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고요.
또 혹시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주 뭐 자유롭게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면 뭘 먼저 맞아도 상관없을 텐데 아직은 화이자 모더나에 대한 교차 접종은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의 수급에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충분한 용량이 이렇게 확보가 됐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되고 거기를 예약하는 분들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보된 백신들을 네. 1, 2차, 2차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또 18세에서 49세 일반인들도 예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9월까지 국민들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정부의 목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확보된 백신이 뭐 잘 공급만 된다 그러면 뭐 9월 정도, 10월 정도가 되면 접종 완료자가 70%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했다고 해도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국민 그 소아 청소년의 임산부까지 모두 다 백신 접종을 해도 지금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의 그 재생산 지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네. 그 백신 접종만 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추가적인 그런 부스터샷이라는 추가 백신 접종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집단 면역은 그 다음 문제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백신 접종 완료가 이제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 뒤에 이제 정말로 추가 접종과 같은 부스터샷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면역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방역 당국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